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 아침에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오래 이어지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1시간 반 만에 중단됐는데 이 후보자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생중계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JTBC가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작전명으로 이 간부는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4절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한 그 이름대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아침에 체감온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가장 오래 계속될 이번 추위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14도,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동해안과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엔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충남 등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요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사이,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더 추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동파 등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료 부실 논란으로 여야가 부딪히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중단된 회의.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청문위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지만 정작 이 후보자 자리는 비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해 청문회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겁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은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기타 새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따져보자며 정상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간사하고 협의도 없이 후보자도 앉히지도 않고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를 검증해야 될 우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자료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때,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는 했거든요. 청문회를 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말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식의 아니란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이 20년간 정치 같이 하신 분이에요.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한 채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던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해주세요?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청문회를 열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징역 5년이 내려진 체포 방해 혐의. 이 1심 판결 사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누구도 이런 식으로 법리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상이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지난 체포방해 최종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목적, 대상, 행위, 양태, 결과, 법익 등에서 완전히 이질적이며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참여는 직무상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역시 결심 최후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동일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하나의 권리와 또 의무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고. 변호인단은 군사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인 비화폰을 이미 제출받아 증거 능력이 없고 비화폰 삭제 지시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대현 재판부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반영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엔 재판부를 공격하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지지자들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계는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앞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와 김 시의원을 조사한 경찰은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린 대목을 집중해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JTBC가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는데 이 간부 최근 5년 동안 교인 최소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는데 비밀리에 이루어진 당원 가입 작전 필라테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요한지파 건물입니다. 서울 사당과 과천 등을 담당하는 요한지파는 신천지 12지파 중 본부격입니다. JTBC는 요한지파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한 전직 간부 이모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2023년 5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당원 가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비를 납부하는 뭐 책임 당원, 뭐 권리 당원, 뭐 그런 그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교회마다 최소 교인 절반 이상은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도 제시됐습니다. 재적이 약 30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목표로 그 가입을 시켜야 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셨나요, 당시에? 당시에 목표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JTBC는 실제 해당 간부가 직접 작성한 당원에 가입한 명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서울 사당, 신사, 신림 등 지역과 경기 군포, 의왕 등으로 지역을 나눠 정리한 파일입니다. 신도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당원 가입은 절대적 비밀이라며 필라테스, 빨간색 당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오늘 지금부터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취재진과 만난 이 간부는 간부 회의 강조사항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작전명은 필라테스 유의사항, 문자로 절대 권유하지 말고 녹음도 주의하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23년엔 당권 경쟁이, 24년엔 총선이 있어 신천지는 23년을 중요한 기회로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신천지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스페인에서 승객 400여 명이 타고 있던 두 고속 열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약 40명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열차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18일 저녁 스페인 남부에서 마드리드로 향하던 열차의 뒷부분이 탈선을 했는데 시속 200km로 마주오던 다른 열차가 충돌한 뒤에 4m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Muy mal, muy mal. Y los tenías delante y sabías que se te iban y no puedes hacer nada. 이 사고로 지금까지 40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쳤는데 그중 12명은 중상입니다. 2013년 79명이 목숨을 잃은 열차 사고 이후 스페인에서 벌어진 최악의 열차 참사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열차가 직선 선로에서 충돌한 사고에 전문가들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l accidente es tremendamente extraño, es en una recta. Realmente, bueno, pues todos los expertos en materia ferroviaria que han estado hoy aquí, que están en este centro y los que hemos podido consultar. 열차가 고장났거나 선로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일본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동영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이 등장하는 동영상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비슷한 또래 아이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합니다. 주변의 아이들도 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얼굴이 새빨개진 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바다에 빠져서 헐떡이는 아이를 지켜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19일 일본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또한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가해 아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이런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영상이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폭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해서 중학생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얼굴과 신상은 물론 부모의 직업까지도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회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 피해자에게도 낙인이 생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학교나 수사기관이 이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폭로에 의존하게 되는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루브르 박물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남성이 박물관에 침입하자 경비원들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칩니다. 이 남성 전기톱을 들고 유물 앞으로 다가가더니 이내 유리를 깨뜨리고 왕관을 훔칩니다. 또 다른 강도와 합류한 뒤에는 손을 뻗어서 유물들을 쓸어 담습니다. 이 범행이 벌어진 단 3분 52초, 한 경비원은 뒤에서 쇠봉을 들고 우물쭈물했고 또 다른 경비원이 건네받아서 다가가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경비원들은 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사건 이후에 루브르 박물관은 보안 강화를 약속했고 수사당국은 범인 4명을 붙잡았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이 훔친 보석 8점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전에 지난해 SK텔레콤 고객 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1,34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SK텔레콤이 이걸 취소해달라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예리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킹 사고로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고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책임이 컸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용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 직후 SK텔레콤 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조치와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 점, 실제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줄줄이 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는 대학교의 ATM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18년 만에 등록금 규제까지 풀기로 하면서 내년에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6학년도 산무 등록금 갑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학 측이 지난해 17년 만에 등록금을 5% 올린 데 이어 올해도 3.19% 인상을 제시하면서입니다. 작년에 등록금이 올랐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는 더 미뤄졌고 재단은 뭘 하고 있냐. 한국외대뿐 아니라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2%에서 3% 올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3.19%를 거의 채우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사립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장치가 내년에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흐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경제적인 지표로만 이 등록금을 책정한다는 게 사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립대 총학생회들은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지 말라거나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라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지금의 재정난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고등교육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다 국공립대학을 지원하는 거로만 가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 현재 150여 개 사립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만큼 등록금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멈췄는데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으니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린란드 통제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합의가 없으면 유럽 국가들에 반드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군사 개입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100% 실행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내비치며 초강경 대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초강경 압박 정책의 배경으로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8개 이상의 전쟁을 멈췄는데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으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까지 거론되는 이른바 신패권 전략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certainly is no authority that the president has to use military force to seize territory from a NATO country.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나토 회원국의 영토입니다. 노벨상 수상 불발을 명분 삼아 관세와 안보, 영토 문제를 한꺼번에 압박하는 트럼프식 대외 전략이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는 어떤 선수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색깔을 펼쳐 보일까요?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면 이 시집을 쓴 피겨 남자 대표팀의 김현겸 선수는 20살의 올림픽의 과정을 어떤 시로 남길까요? 강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축구장에서 이제 거기서 좀 연습을 했었는데 그 옆에 바로 목동 링크장이 있어가지고 좋아했지만 잘하지 못해 아쉬웠던 축구 실력은 초등학생 김현겸에게 피겨라는 새 길을 열어줬습니다. 얼음 위에 선 지 10년, 20살에 생애 첫 올림픽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제가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었고 유일하게 제 실력보다 더 잘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밀라노에서 만들고픈 최고의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합니다. 볼 때마다 사실 재밌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어요. 스포츠같이 타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런 예술을 접목시켜서 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김현겸은 피겨를 하는 시간 외엔 시라는 또 다른 예술에 빠져듭니다. 지난해 시집을 낸 낭만 가득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시로 담는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냐는 물음엔 망설임 없이 과정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제 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전부 다 과정이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올림픽 무대에 선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시집 속 한 구절로 미리 응원도 보냈습니다. 새 생명이 돋듯 피어난 날개는 찬란하진 않을지언정 수수히 휘날린다. 무릎을 웅크리고 도약하여 다시금 날아오르리라. JTBC 강나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4도, 서울 영하 11도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0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